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절대 전략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하락은 멈췄지만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멈췄지만 뒤에 무언가가 좀 생략된 이런 표현들은 약간은 좀 한켠에서 덜컹하는 게 좀 있습니다. 뒤에 과연 어떤 표현을 써주셨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아쉽죠. 너무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 오늘 좀 펼쳐졌습니다. 미국 시장 반발 매수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했죠. 국내 시장도 사실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2,400이 이 코스피 기준으로 2,400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 국내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좀 기대를 했는데 환율은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더 강세가 되고 이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나왔고 시장의 반등은 좀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등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 좀 찾아보면 국내 시장 반등은 어제 아침에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한 2.5% 좀 넘게 하락을 했다가 1%대의 하락으로 확 줄어든 그 모습이 아침에 있었는데요. 그 아침에 나왔던 반발 매수가 미국 시장에서 나온 반발 매수에 선행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면서 국내 시장 반등에는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잠깐은 좀 쉬는 거면 괜찮은데 시장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이후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될 텐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좀 전에 사실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이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이 사람으로 치면 좀 진이 빠진 모습입니다. 마라톤 한번 달리고 나서 다른 운동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마라톤 하면서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다른 운동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기운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지죠. 시장이 좀 그런 모습에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선 가장 먼저 좀 본다라면 1390원 이상이었는데 더 올라갔죠. 미국 시장에서 이런 사실 하락하긴 했었는데 국내 시장 보합이거나 소폭의 하락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원 80전 올라가면서 1393원 70전입니다. 이제 정말 1400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망은 1400원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시장의 우세한 전망이지만 굉장히 사실 높은 수준이죠. 1,400원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맞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이라도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이 환율은 당연히 금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미국은 이제 이번 달에 75bp나 100bp, 75bp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올릴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25bp나 50bp죠. 금리가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국내의 금리 차가 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환율의 영향도 크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고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크죠.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어제도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매도 금액이 좀 더 커졌죠. 하락은 어제가 좀 더 컸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양매도는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도 좀 좋은 섹터들 찾아본다라면은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 대한 이 운임은 좀 떨어졌지만 바닥권에 대한 이 가능성, 주가의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이다, 좀 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LCC 같은 경우가 3분기 흑자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3분기에는 소폭의 적자, 4분기 흑자 전환이 이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여객이 굉장히 빨리 늘어가고 있습니다. 편당 여객 수가 상당히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LCC들 기대감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설주도 현대건설 필두로 해서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건설은 IM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강화에 관련주들 해외에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설주들 오늘 좀 좋은 모습들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건설주는 약간의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항공과 해운 본다라면은 항공은 실적이 좋아진다. 해운은 가격이 좀 싸다. 이런 공통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좋은 종목은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 실적이 유지된다면은 이렇게 좋게 봐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FOMC까지는 소강 국면인가 아니면 또 뭔가 볼만한 게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영향은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뭐 오늘 밤에 미국의 산업 생산, 뭐 그러니까 9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 그리고 8월 소매 판매, 뭐 8월 설비 가동률, 8월 산업 생산,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BOE 통화정책 회의는 미뤄졌죠. 이게 제가 BOE 통화정책 회의는 미뤄졌고, 그리고 내일 밤에는 중국 실물 지표 나옵니다. 이런 지표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긴 하지만, 뭐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FOMC까지는 좀 소강 국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FOMC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하는 금토일가 목요일에 있죠. 이때까지는 금리, 특히 FOMC에서 만약에 100bp 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75bp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게다가 금요일이라서 주말을 앞두고 또 경계감도 함께 반영이 될 텐데요.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사실은 제한적인 뭐 소폭의 반등 정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반등하기에는 여전히 모멘텀도 부족하고, 좀 전에 말씀 주셨죠.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추석 전에도 좋지 않았죠. 추석 이 사거리를 쉬는 동안 4일 동안 쉬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주말도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강한 일이 많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안 그래도 좀 보수적인데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모습들, 반등의 가능성은 높으나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된다는 이 말 안에는 사실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미국 시장도 안정이 될 것이고,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지 환율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좀 안정성이 많이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은 뭐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보수적으로,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럼? 네, 우선은 지금 급락 가능성도 낮고요. 급등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만든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은 조금 보수적, 이런 시장 분위기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보다는 실적이 확실히 좀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항공주 같은 경우 실적이 확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좋은 게 2차 전지 분위기 굉장히 좋죠.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냥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현금을 마련해 놓자,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종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주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 관점의 접근. 다만 뭐 항공이라든지 요즘 잘 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바로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다.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점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과연 어디서 꺾이게 될지, 정말로 1,400원, 1,500원 선까지 밟게 될지 계속 관심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전략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토마토 홈페이지나 혹은 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의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펼칩니다. 이 시간에 또 질문하시면서 그 전략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상담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